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주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주제는요, 오늘 진행된 윤석열 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오늘 윤석열 재판, 윤석열 내란 사건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지기현이가 주재하고는 바로 그 재판이죠. 자, 이 재판에서 오늘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오늘 지금 기사를 보니까 이진우가 오늘 법정에 나와가지고 윤석열한테 불리한 진술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뭐냐?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나와가지고 한동훈이한테 배신당했다. 윤석열이가 극하더라. 술에 이빠이 취해가지고 내가 한동훈이한테 배신당했어. 뭐 이런 소리를 하더라. 자, 그 얘기를 오늘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뭐라고 보도를 하느냐. 지난번에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나와가지고 윤석열이가 한동훈을 확 쏴 죽이고 싶어 하더라. 쏴 죽이고 테니까 확 끌고 와라. 욕하더라. 그 곽종근 사령관의 법정 증언하고 이 이진우 사령관의 법정 증언이 일치한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마치 이진우가 윤석열한테 엄청 불리한 증언을 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제가 원본 사진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진우는 윤석열한테 불리한 진술을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곽종근 사령관의 증언을 탄핵을 합니다. 나는 그런 말 들은 적 없다. 윤석열이가 한동훈 쏴 죽이라 그랬다고? 나는 그런 말 들은 적 없는데? 물론 윤석열이가 한동훈 밉다고는 했어. 배신당했다고는 했어. 하지만 쏴 죽이라는 얘기 한 적이 없어. 취지는 그거였어요.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이진우 수방사령관 지금도 윤석열을 대놓고 쉴드를 치고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곽종근 사령관 등 윤석열한테 진짜 불리한 증인들에 대해서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들이 보도를 잘 못하고 있어요. 제대로 못 짚어주고 있는 거야. 제가 보면서 하도 답답해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내용을 굳이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진우 수방사령관은요, 얘는 이미 뭔가 지금 윤석열한테 물린 게 있는 것 같아. 내란 세력들한테 물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윤석열을 두둔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지난번에 윤석열과 관련해서 좀 불리한 증언을 하기는 했어요. 윤석열이가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그랬다. 그 증언을 했죠. 법정에 나와가지고. 근데 이 부분은요, 이진우가 부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진우의 부관, 이진우를 졸졸졸 따라다니는 현역 대위가 저 들었어요. 윤석열하고 이진우하고 전화 통화하는 거 제가 다 들었어요. 워낙 목소리가 커가지고 다 들리던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다? 윤석열이가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그랬다. 4명이 붙어가지고 하나씩 드러내라, 끄집어내라 했다. 그랬다는 거야. 그거 나 들었습니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미 또 다른 증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진우도 그래 윤석열이가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하더라 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다른 증거들이 있는 경우에는 빼박인 거야. 특히 당시에는 특전사 쪽에서 녹취 파일이 나왔죠. 윤석열이가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하는 녹취 파일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부인을 못하는 거야. 그런데 녹취 파일이 없는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나 못 들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냐고요? 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보시면 여러분들도 이 새끼 봐라 싶으실 거예요. 자, 한번 보실까요? 20방 물어보겠습니다. 2025년 11월 3일자 곽종근 증인신문 녹취서 108쪽 제시하겠습니다.
곽종근 사령관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모임에서 한동훈 등 일부 정치인을 호명하면서 당신 앞으로 잡아오라고 그랬다. 당신 대통령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하셨다는 취지로 증언을 했는데 증인도 당시 피고인의 이와 같은 발언 들은 적 있나요? 저도 이걸 TV로 봤습니다. 근데 여기 이 정치인 이분을 호명하고 싶지는 않지만 11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이 아니라. 왜냐하면은 대통령께서 많이 11월 때는 더 술을 많이 드셔서 그러니까 거의 몸을 못 가는다는 생각을 제가 들 정도로 많이 드셨는데 나는 사람들한테 많이 배신당한다. 내가 살다 보면 나는 꼭 배신당한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대통령님이 부하들 그러니까 이 장군 부하 앞에서 배신당한다는 얘기를 하면 좀 느낌이 압박되지 않습니까? 약간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하는 사람인데 그 얘기 하시면은 왜 저렇게 마음이 힘드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때 저 분의 이름을 호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 그래서 정치인 이름은 제가 11월 9일 날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총으로 쏴서 죽이라는 것은 제 기억에는 저 곽종근 장군님이 그거를 어떻게 기억하신 건지 잘 모르지만 그런 상황이었으면 저도 제가 술도 안 마신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뚜렷할 텐데 뭐 제가 화장실 갔다 왔을 때 뭐 그런 상황이 있었는지 몰라도 그러진 않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22랑 물어보겠습니다. 당시 한동훈 당대표 이외에 피고인이 호명하였던 다른 정치인들이 있나요? 그 증인은 10월 1일은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11월 9일에 11월 달 예. 9일에는 한동훈 당대표 이외에 피고인이 호명했던 다른 정치인은 누군가요? 다른 정치인 호명은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님은 이게 단절되세요. 그러니까 얘기가 쭉 이어지지 않고 하다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냥. 그러니까는 이게 패턴이 이 술 이렇게 한 사람이 모아서 이렇게 나누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술을 하면은 한 사람 잔 모아 하면은 이렇게 쭉 따른 다음에 섞고 나눠주는 게 되게 빨라요. 그때마다 얘기가 주제가 딱 달라져서 다른 얘기 하시면서 탁탁 끊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집중해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를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람 이름을 이렇게 호명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진우 수방사령관 이 사람은 오늘 진술에서 두 가지를 부인합니다. 첫째, 10월 1일이 아니라 11월 9일이다. 시점. 이 곽종근 사령관은 윤석열이가 한동훈 잡아오라고 총살시켜버리겠다고 한 걸 2024년이니까 작년 10월 1일 국군의 날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진우는 그날 아니고 11월 9일이다 라고 말을 바꿨죠. 자, 그러니까 이건 시점이 틀렸다. 두 번째, 총 쏴 죽여라 이 말은 내가 못 들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에 뭔 얘기했다? 배신당했다는 얘기는 들었다. 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야? 사실상 이 이진우는 곽종근 사령관의 주장을 탄핵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진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진우 이렇게 손 떠는 거 보셨죠? 손을 자꾸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럼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 거짓말을 할 때 나오는 제스처입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곽종근은 10월 1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10월 1일 날 말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이진우는 자기가 그날 술을 안 마셨기 때문에 그런 말 들었다면 기억을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11월 9일입니다. 하지만 10월 1일 곽종근 사령관이 윤석열한테서 그 한동훈 관련된 얘기를 들었다는 거는 10월 1일이에요. 근데 10월 1일 날엔 이진우도 술에 많이 취했었대. 그러니까 지는 그때 못 들은 거지. 술이 취해서 못 들은 거지. 그래 놓고 10월 1일에는 지가 술에 취해서 못 들었는지 아니면 못 들은 척 하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11월 9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진우는 은근히 윤석열을 돕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윤석열을 돕고 있다. 도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자,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언론 보도가 좀 이상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진우가 윤석열 뒤통수를 때린 것처럼, 배신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이진우는 뺄 수 없는, 정말 부인할 수 없는 다른 물증이 나온 경우에는 인정을 하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 윤석열한테 유리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4명 국회의원 끌어내라 라고 한 거는 특전사 쪽에서 녹취 파일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통화 녹취 파일이 나왔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인정한 거고, 근데 녹취 파일이 나오지 않은 곽정문 사령관의 증언에 대해서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교묘하게 비튼 겁니다. 이거 제가 볼 때 이진우 누구한테 코치 받은 거예요. 누구한테 코치 받아서 이런 식으로 진술해라, 그러면 곽종근의 진술을 뒤집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식의 코치를 받은 게 명백해 보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지금 진술을 비틀고 있어요. 이걸 보면은 여전히 윤석열을 중심으로 한, 혹은 윤석열을 앞세웠던 내란의 진짜 그 주류 세력들이 존재하고, 이 내란 주류 세력들은 여전히 살아 있으면서 이번 사건을 뒤에서 컨트롤하고 있다. 그래서 사건이 이 재판이 됐든 아니면 정치적 상황이 됐든 자신들한테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지도록 뭔가 지금 공작질을 하고 있다. 저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오늘 재판을 보면서 특히 이진우 발언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진우가 윤석열한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처럼 이렇게 썼지만, 윤석열이 그렇잖아요. 지한테 불리한 얘기가 나오면은 절대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갑자기 치고 나와가지고 막 헛소리를 하죠. 근데 오늘 이진우와 관련해서는 윤석열이 갑자기 치고 나와서 헛소리한 게 없어요. 뭡니까? 불리하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야. 배신당했다? 아니, 배신당했다는 그것만 가지고는 이게 내란의 증거가 안 됩니다. 총으로 쏴서 죽여라, 잡아와라, 이거는 내란의 증거가 되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진우는 내란의 증거가 되는 증언을 신빙성 없는 걸로 지금 공격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이진우 이런 놈 조심해야 됩니다. 언론에서 이런 놈의 이런 주둥아리에 부하 내동을 한다거나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 말이 좀 이해 가시죠? 한 번 더 들어볼까요? 자, 보시겠습니다. 20항 물어보겠습니다. 2025년 11월 3일자 곽종근 증인신문 녹취서 108쪽 제시하겠습니다. 곽종근 사령관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모임에서 한동훈 등 일부 정치인을 호명하면서 당신 앞으로 잡아오라고 그랬다. 당신 대통령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하셨다는 취지로 증언을 했는데, 증인도 당시 피고인의 이와 같은 발언 들은 적 있나요? 저도 이걸 TV로 봤습니다. 근데 여기 이 정치인 이분을 호명하고 싶지는 않지만 11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이 아니라. 왜냐하면은 대통령께서 11월 때는 더 술을 많이 드셔서, 그러니까 거의 몸을 못 갖는다는 생각을 제가 들 정도로 많이 드셨는데, 나는 사람들한테 많이 배신당한다. 내가 살다 보면 나는 꼭 배신당한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대통령님이 부하들 그러니까 이 장군 부하 앞에서 배신당한다는 얘기를 하면 좀 느낌이 압박되지 않습니까? 약간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하는 사람이다. 그 얘기 하시면은 왜 저렇게 마음이 힘드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때 저 분의 이름을 호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 그래서 정치인 이름은 제가 11월 9일 날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총으로 쏴서 죽이라는 것은 제 기억에는 저 곽종근 장군님이 그거를 어떻게 기억하신 건지 잘 모르지만, 그런 상황이었으면 저도, 제가 술도 안 마신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뚜렷할 텐데, 뭐 제가 화장실 갔다 왔을 때 뭐 그런 상황이 있었는지 몰라도 그러진 않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22랑 물어보겠습니다. 당시 한동훈 당대표 이외에 피고인이 호명하였던 다른 정치인들이 있나요? 지금은 10월 1일은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11월 9일에 11월 달 예. 9일에는 한동훈 당대표 이외에 피고인이 호명했던 다른 정치인은 누군가요? 다른 정치인 호명은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님은 이게 단절되세요. 그러니까 얘기가 쭉 이어지지 않고 하다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냥. 그러니까는 이게 패턴이 이 술 이렇게 한 사람이 모아서 이렇게 나누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술을 하면은 한 사람 잔 모아 그러면은 이렇게 쭉 따른 다음에 섞고 나눠주는 게 되게 빨라요. 그때마다 얘기가 주제가 딱 달라져서 다른 얘기 하시면서 탁탁 끊어지기 때문에 11월 9일에 11월 달 예. 9일에는 한동훈 당대표 이외에 피고인이 호명했던 다른 정치인은 누군가요? 다른 정치인 호명은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님은 이게 단절되세요. 그러니까 얘기가 쭉 이어지지 않고 하다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냥. 그러니까는 이게 패턴. 자, 여러분,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보시죠. 제가 이진우의 손을 지금 계속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특히 갑자기 여기 엄지손가락이 갑자기 탁 올라가는 시점 한번 보세요. 다른 정치인 호명은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님은 이게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손가락이 언제 올라가는지 보시죠. 다른 정치인 호명은 안 하십니다. 자, 정치인 호명은 안 하십니다 할 때 탁 손가락이 올라가죠. 자, 이 이후에 이진우의 손을 좀 더 자세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진우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자, 지금 이 사람의 행동, 특히 손의 이 모양에 대해 손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님은 이게 단절되세요. 그러니까 얘기가 쭉 이어지지 않고 하다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냥. 그러니까는 이게 패턴이 이 술 이렇게 한 사람이 모아서 이렇게 나누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술을 하면은 한 사람 잔 모아 그러면은 이렇게 쭉 따른 다음에 섞고 나눠주는 게 되게 빨라요. 그때마다 얘기가 주제가 딱 달라져서 다른 얘기 하시면서 탁탁 끊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집중해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를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람 이름을 이렇게 호명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전형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손가락의 움직임이었죠. 예. 네. 이제 손가락이 저렇게 움지럭거리는 장면은 불안한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불안하다, 거짓말하고 있다는 말로 우리 보통 해석을 합니다. 특히 손을 가만히 두지 못하죠. 이런 면을 보면은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아, 이 새끼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예, 그렇죠? 네. 아, 참, 예, 안타깝습니다. 예. 별까지 달아가지고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별을 달아가지고도 꼭 저런 식으로 국민들을 우롱해야 될까?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시 13분 지나고 있네요. 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속도는 빠르게,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원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인터넷 가입. 성형석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원.